네, 신뢰할 수 있는 AI 검색 엔진을 만들기 위한 라이노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라이노의 테크리드 허원이라고 합니다. 라이노는 최근 글로벌 벤처 캐피털인 A16에서 선정한 젠 AI 제품 순위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AI 검색 엔진으로 뽑혔으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형 AI 제품이기도 합니다. 라이너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찾는 대학생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너는 서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구성원들을 늘려나가면서 글로벌에서 통할 수 있는 AI 검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AI 검색을 구성한 핵심 컴포넌트,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AI 검색의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너가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주제로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AI 검색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AI 검색을 저희는 전통적인 검색을 재개편하는 과정과 경험의 디스럽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색을 크게 네 가지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입니다. 검색은 사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 검색을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검색 엔진으로부터 문서가 반환되었을 때 사용자는 본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문서를 탐색해야 되는지 선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별 이후에는 실제로 사이트를 열람하게 되겠죠. 사이트 열람 이후에는 본인이 기후동행 카드에 이제 그 분실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 문서를 탐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받아본 그 문서에는 저희가 지금 원하고자 하는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다음 정보를 찾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크롤이 막바지에 이르고 나서야 이제 기후 동행 카드를 환불을 하거나 혹은 도난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AI 검색이란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검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과정이 생략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에서 기후동행 카드 분실을 동일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동행 카드 분실이라는 검색 이후에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문서를 선별하고 열람하는 과정을 대신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본문 내에서도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러한 탐색의 여정까지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함께 해주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는 전통 검색을 검색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문서 선별, 그리고 문서 내 유관 정보 탐색,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람이 모두 수행해야 된다라는 기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AI 검색은 이 사용자는 검색 엔진에 자신의 의도만 전달을 하고 좋은 검색어의 생성부터 문서의 선별, 그리고 문서 내의 유관 정보 탐색까지 모두 기계, AI가 대신 수행해주는 기술을 AI 검색이라고 저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검색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컴포넌트를 지녀야 할까요? 실제 저희 라이너가 AI 검색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적용해 놓은 도식도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좌측에는 리트리버, 검색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모형이 나와 있고요. 우측에는 LLM을 활용한 에이전트 시스템이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LLM을 기반으로 한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차례차례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의 디컴포지빌리티를 판단하는 모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난이도를 파악을 해서 이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한 번의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번의 검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모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컴포즈 태스크라는 모듈인데요. 앞서 사용자 질의에 대한 난이도 파악 이후에 사용자의 질의가 한 번의 검색을 통해서 수행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사용자 질의를 더 잘게 쪼개어서 더 다양한 문제,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정의해주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스크 파서는 사용자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어떠한 검색어를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 문서를 받아올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하고 검색어까지 생성을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make answer 컴포넌트입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검색 시스템으로부터 받아왔던 문서, 그리고 이제 인용할 수 있는 텍스트 자료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참조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하고 근거를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LLM을 활용한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다면, 다음은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 엔진은 많은 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듯이 그 에이전트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검색어에 기반하여서 검색 엔진을 활용한 문서 검색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다음으로 필터 레이어입니다. 필터 레이어는 검색어와 문서 혹은 문서와 문서 간 유사도 그리고 관련성 등을 파악해서 검색 엔진으로부터 받아왔던 문서 중에서 불필요한 문서를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스템의 마지막입니다. 검색 시스템의 마지막으로는 랭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랭커는 검색어와 문서 간 그 유사도 그리고 관련성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문서를 그 재정렬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제가 이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딥이라는 이 추가적인 문구를 작성해 두었는데요. 앞서 필터 레이어는 리커를 높이기 위해서 검색 엔진으로부터 많은 문서를 가져와서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기반으로 완전히 불필요한 문서만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랭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프레시전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무겁고 깊은 모델을 활용해서 사용자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문서를 문서 리스트 내에서도 줄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도식도를 보게 되면은 도식도 내에서 검색 엔진에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 엔진에서 불필요한 문서가 나왔다, 혹은 사용자 질의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문서가 나왔다. 이러한 문서들은 이미 정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크를 필터링을 해도 정크이고요. 이 필터된 리스트를 줄을 다시 세운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정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정크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검색 에이전트에 있어서 LLM의 주된 역할은 추론과 답변 생성입니다. 사실상 환각 그리고 성능상의 병목 등을 만드는 가장 큰 영역은 검색 엔진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검색에서 검색의 이제 성능의 어퍼 리밋은 검색 엔진의 성능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평가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추론 정보 그리고 문서 등을 활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지금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과연 저희가 내놓은 답변이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이제 불러일으켰다,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비교적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했다 보니까 전통적인 매트릭, 전통적인 평가 기준들이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에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러티브 AI 패러다임으로 넘어오게 되고 나서 이제 많은 모델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 시작했고, 생성됐던 결과조차 비정형 데이터가 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매트릭으로 측정이 불가능해졌다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기술적 한계의 마지막은 비용 최적화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GPT-4라는 모델이 최초에 나오고 나서 지금 1년 반이 지나기까지 많은 비용적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케일이 커질수록 LLM은 여전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비즈니스 마진을 형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비용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기술적 한계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너는 과연 어떠한 영역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검색 엔진, 패시지 랭킹, 이밸리에이션,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크게 4가지 꼭지로 기술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 엔진입니다. 최근 금융 에이전트, 법률 에이전트, 어떠한 에이전트 등 많은 이제 도메인에서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꿈꾸는 이제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땡땡땡 에이전트에서 중요한 기술은 에이전트 그 자체가 아니라 땡땡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검색 에이전트를 만드는 라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검색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제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검색 엔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구글에서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저희가 반환받게 되는 문서인데요. 세 번째 문서를 보시면은 이제 개인화되어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몰입니다. 라는 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묻고자 했지만 개인화된 몰이라는 이 뚱딴지 같은 문서를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동일한 쿼리를 이제 구글 스콜라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개인화 관련돼서 저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 양질의 정보만 문서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널리지 인텐시브한 질의를 다룰 수 있는 지식 특화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 투자를 아낌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시지 랭킹입니다. 앞서 신뢰할 수 있는 문서, 근거, 그리고 답변 생성을 위해서는 LLM을 이용한 에이전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검색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가 검색 엔진과 검색 시스템을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하여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검색 엔진은 검색어가 입력되었을 때 문서를 반환하는 역할만 담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환받은 문서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랭킹을 수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치는 이제 컴포넌트 자체를 검색 시스템이라고 이제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지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시스템에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랭킹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질의를 해결하는데 과연 이러한 수많은 문서 중에서 가장 필요한 문서가 무엇일까?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문서가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낮춰서 참조해야 되는 문서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서를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 B 문서는 조금 더 나중에 봐도 돼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가장 필요한 문서를 선별할 수 있는 랭킹 모델을 자체 학습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의 답변을 생성해 줄 때 단순하게 어떠한 문서에서 참조를 하여서 답변을 생성했습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그래서 이 문서 내에서 어떠한 이그젝트 스니펫을 사용했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자아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 단위를 넘어서 답변 생성에 가장 필요한 문단 단위 혹은 문장 단위까지 내려가서 그 랭킹을 할 수 있는 모듈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 학습 덕분에 사용자에게 그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근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가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앞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과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봤는데요. 일단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정의하기로는 사용자의 검색어 질의 의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리 되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색어는 신뢰할 수 있었는가? 참조하는 문서는 신뢰할 수 있었는가? 과연 지금 근거라고 내주고 있는 이 근거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변에 대해서만 그 신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엔티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매트릭 혹은 평가지표 같은 것들이 개선되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그 특정된 지표에 기반해서 제품 개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등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관측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LLM 평가 관련해서 뛰어난 연구를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카이스트의 킥스랩과 벤치마크 데이터셋 혹은 벤치마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저희는 LLM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AI, 엔트로픽, 그리고 제미나이 등의 프로바이더를 활용해서 LLM을 쉽게 가져다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단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쉽게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자체 모델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고 그 제품에 적용을 하고 비용이나 속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페이즈 2 단계에서 보통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이러한 니즈가 많은 고객사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웍스, 투게더 AI 혹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프렌들리 AI 등 여러 기업들이 모델 학습부터 서빙을 대신해주는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 2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직접 파인 튜닝부터 파인 튜닝된 그 모델을 서빙하는 경험까지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인프라 세팅부터 해가지고 서빙,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직접 스스로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니즈까지 오르는 게 이제 페이즈 3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GPU 클러스터를 직접 확보해서 직접 모델을 학습하고 서빙 같은 인력도 이제 자체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까지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에 이르게 되면은 파라미터 에피션시 파인 튜닝을 넘어서 풀 파라미터 튜닝이 가능해지고 그걸 넘어서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까지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너는 발빠르게 제품을 만들었던 페이즈 1을 지나가지고 이제 AI 검색에 특화된 데이터가 수집이 됨에 따라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더 잘 활용하고 싶다라는 시즌을 이제 페이즈 2를 통해서 겪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이어웍스라는 이제 훌륭한 협업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제 직접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내재화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즈 2에서 다시 페이즈 3로 넘어가면서 그 파인 튜닝을 이뤄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하는 목적은 검색 에이전트에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저렴한 가장 빠른 이제 LLM들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뤄내기 위해서라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파인 튜닝을 통해서 현존하는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GPT-4o 대비하여 파인 튜닝 이후에 훌륭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모델을 이제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F1 스코어라는 이 스코어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GPT-4o 같은 경우는 이제 82점, 그리고 저희가 학습한 모델은 84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추론 시간, 인프런트 타임 측면에서도 이제 더 뛰어난 이제 기록을 갖게 되면서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반복적으로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가 이제 AI 검색의 기술적 한계로 지적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놀리지 인텐시브한 문서를 다룰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첫 번째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 단위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문단 단위, 더 나아가서는 문장 단위 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떠한 문단, 어떠한 문장이 가장 이 사용자 질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기 위해서 패시지 랭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정량적으로 판단을 하고 보다 근거 있는 소통을 사용자에게 할 수 있도록 이밸류에이션 연구를 카이스트의 킥스랩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이제 비즈니스 마진을 누리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성능은 더 좋은 그러한 최적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LLM을 직접 파인 튜닝하고 직접 서빙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연구 및 시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치면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짤막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루브가 편집광만이 살아난다라는 책을 통해서 전략적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설파를 하셨습니다. 전략적 변곡점은 기술의 변화로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전략적 변곡점에 서게 되고 이때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이제 생산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텔도 겪었고 라이너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전략적 변곡점에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은 LLM이 되겠죠. 라이너는 기술적 변곡점에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LL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오랜 기간 꿈꿔왔던 AI 검색 문제를 LLM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지금 저희가 어찌 보면은 그 preferable future를 선택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가능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미래를 직접 설정을 했고,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난관이 있지만 저희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글로벌에서도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되어가고 있고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시장, 그리고 AI 검색 시장이 아직 설익었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협업 기회도, 협력 기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서로가 배웠던 것, 서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나누고 상생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설익은 시장에서 여러 도전을 같이 함께 해 나가고, 서로가 얻었던 배움, 서로가 얻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에 참여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가 라이너가 AI 검색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어떠한 기술적인 행보를 더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라이너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떠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